자, 오늘은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와 형태소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형태소를 알기 전에 문장, 어절, 단어, 형태소의 개념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문장들이 모여서 어떤 문단이 되죠. 하나의 생각을 담은 문단이 되고 문단들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글이 되죠. 바로 글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이러면 문장이 될까요? 생각이 완결이 안 됐죠. 나는 학교에 간다. 또는 나는 학교에 가고 있다. 이렇게 완결된 내용을 담는 것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그리고 가로, 바로 가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띄어쓰기 단위. 결국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어는 또 뭐냐?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결국은 자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만 자립성만 있는 것을 단어로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사라는 걸 배웠죠. 조사는 자립성은 없지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말 뒤에 붙어서 주로 체언 뒤에 붙겠죠.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말도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은 단어는 어휘가 되겠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우리 품사로 하면 조사가 되겠죠. 그럼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이런 것이죠. 거기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사 이런 걸 다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품사 분류했죠. 그럼 품사 분류에 해당되는 것들은 단어에 속하겠죠. 그런데 단어는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용어 정립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말입니다. 요거는 단일어와 복합어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이 두 개이거나 또는 어근에 뭐가 연결되느냐 접사 요것도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오늘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어는 아까 말한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고요.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어근에 접사가 결합된 말은 파생어가 되겠고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형태소는 뭐냐? 정의는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가지고 있대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태소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문장, 어절, 단어, 형태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말을 이루는 구성 단위가 아까 보니까 문장,
그 다음에 어절, 단어, 형태소, 음절. 음절은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래요. 형태소 하면 세 음절이 되겠고 음절은 두 음절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완결이 되어 있죠. 문장이라는 게 뭘까요? 완결된 내용을 담은 최소의 단위. 그래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표시를 했죠. 한여름이 매우 덥다. 자, 문장은 하나였지만 이렇게 띄어쓰기는 네 개로 띄었었죠. 띄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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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고. 그러니까 몇 어절이냐? 4어절이 되겠죠.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절은 뭐라고요? 한번 말해 보세요. 그렇죠.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자, 단어는 어떻게 또 구별했느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어절을 살펴봤죠. 어절. 이 어절로 된 것을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자립성이 있는 말로 나눠보는 것이 바로 단어예요. 우리나라의라는 어절, 요 한 어절이 분리가 가능한가 봐요. 자, 어디서 분리가 될까요? 우리나라랑 의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단어를 지금 여기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의를 분류가 했죠. 그 다음에 한여름이도 분리가 되죠. 어떻게? 한여름하고 이하고. 그래서 한여름과 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어절이 되겠죠. 매우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덥다는 분리를 하면 단어로서 자립적으로 어떤 쓸 수 있는 말이 안 되죠. 분리가 되면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자립적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덥다를 하나의 단어로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품사를 했죠.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뭡니까? 우리나라 명사였죠. 자, 잘 안 보이니까 빨간 걸로 쓸게요. 명사. 의 명사 뒤에 붙은 말 뭐라고 합니까? 조사. 한여름 명사겠죠. 어떤 개념의 이름이죠. 그다음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조사. 매우는 덥다를 수식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사죠. 덥다는 자, 활용해봐. 덥다, 덥고 입다, 덮는 중이다. 말이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되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했던 이런 것들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분류할 때는 일단 어절을 분리가 되는지 요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우리가 단어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죠. 단어라는 것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거나 어떤 말 뒤에 붙어가지고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 걸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이렇게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는 뭐냐? 더 나누는 거예요. 더 나누는데 이것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라는 이 단어 나눠보니까 우리와 나라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되겠고요. 자, 이 의는 하나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한여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쪼갤 수 있나 봐봐. 바로 한과 여름으로 분리가 되죠. 매우는 단어가 하나고 이거를 매하고 우로 나누면 뜻이 없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덥다는 나눠보니까 덥과 다로 나눠지죠. 덥이라는 것은 아우 더워 핫하다는 의미가 이 덥에 있고 다는 뭐냐 문장을 끝맺는 형식이 되죠. 이거는 문장을 끝낸 종결 마지막에 있다
종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설명하는 식으로 끝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우리 나라의 한 여름 이 매우 덥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바로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의나 이 같은 조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는 뭐와 결합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체언과 결합하여 쓰고요. 조사는 자립성이 부족하지만 쉽게 분리가 되죠. 명사, 대명사, 수사와 분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그 다음 그러면 형태소를 의미에 따라 그 다음에 자립성에 따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는 자 여기 보시면 의미에 따라 실질과 형식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뭐냐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질 형태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품사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게 바로 실질 형태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 형태소를 뺀 나머지가 형식 형태소예요. 요 두 개가 세트예요. 개수가 실질과 형식 형태소를 다 합치면 형태소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의 나머지를 형식 형태소에 넣는 건데 바로 실질 형태소부터 주로 말과 말 사이에 관계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형식 형태소.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우리 조사 쓰였죠. 조사. 그 다음에 뭐 용언의 어미.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접사, 조사, 용언의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여름 매우 덥자. 형태소에는 여기 했죠. 우리나라의 한 여름이 매우 덥다. 이게 형태소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즉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요. 우리 의미가 있죠. 우리 나라 의미가 있죠. 근데 의는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도요. 한 하니까 의미는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접사로서 어근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미는 여름에 있고 한은 없어요. 한은 자기 혼자도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은 형식 형태소 일명 접사라고 합니다. 여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고요. 이는 관계를 나타내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이거는 매우 어떤 구체적인 대상, 동작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형태소가 되죠. 그 다음에 덥 의미가 있죠. 덥다란 핫하라는 의미가 여기 있죠. 그런데 다는 얘를 도와서 문장을 끝맺는 그런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서 형식 형태소입니다. 조금 어렵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자,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를 살펴볼까요? 자립 형태소는 뭐냐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예요. 단독으로. 다른 거 도움 없이. 그러면 자립 형태소가 아닌 거를 뭐냐? 혼자 쓰이지 못하는 거.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거는 자립성의 의무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것이고, 이건 의미에 따라서, 여기 있죠? 의미에 따라 실질과 형식 형태소,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 형태소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는요, 실질 형태소에서 뭐만 빠지냐면 요 용언의 어간이 빠져요. 왜냐하면 덥이라는 말은 뒤에 어미가 와야 완전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매우 실질 형태소에서 용언의 어간만 빠지면 됩니다.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럼 의존 형태소는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느냐? 바로 이것이 의존 형태소로 내려가죠. 의 단독으로 못 쓰이죠. 체언 뒤에만 쓰이는 거예요. 하는 어근 앞에서 쓰이는 접사. 이도 역시 체언 뒤에 붙는 말이죠. 덥이라는 말은 용언의 어간이죠. 이 뒤에는 얘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하고 같이 와야 완전한 단어가 되죠. 혼자서 쓸 수 없는 형태소라 해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가로 안에 안 들어간 거 한번 볼까요?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이 하나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 자,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라 했죠. 띄어쓰기 어떻게 해놔?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매우 덥다. 그래서 사어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는 어절에서 분리가 되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죠. 자, 분리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분리를 해보니까 분리가 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형태소 두 개. 한여름도 분리가 되죠. 우리나라의 분리가 되는 걸 우리가 단어라고 하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우리나라라는 단어 하나와 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한여름이도 분리가 되죠. 어떻게? 여기서 분리가 되죠. 한여름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 매우 이건 분리가 안 되죠. 덥다도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의, 한여름, 이, 매우 덥다.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는 이 단어가 다시 더 쪼개져서 뜻을 가지고 있나 봐요. 우리, 뜻이 있죠. 나라도 뜻이 있죠. 그래서 형태소는 우리와 나라. 이거는 아까 분리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되죠. 한여름은 한과 여름이라고 분리가 되면서 이 한은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뜻이냐? 여름 중에서 한 가운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름은 더 나눌 수 없고요. 매우 못 나누죠. 근데 덥다는 덥과 다로 나누죠. 형태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생각 나누기와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